달성군이 오랫동안 미뤄졌던 기세일리 소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을 위한 녹지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전통시장과 청년이 함께하는 소소리 시즌5 발대식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었습니다. 달성군은 무더운 여름 주민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지면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달서구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합니다. 달성구는 지난 30일 부지면 창리내 거리와 창삼리 입구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이 25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5 리딩 아티스트 작가와의 만남을 7월 12일 오후 2시 스페이스 하이브 1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상기후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오랫동안 장기미 집행 상태로 남아있던 기세일 이소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을 위한 녹지,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세일 이소공원은 200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기반시설 개발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조성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매입과 사업비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옥포읍 내 최초의 소공원으로 사각정자 2기, 운동기구 3종, 평상 4개소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규모는 기세일 소공원 535제곱미터, 기세이 소공원 1259제곱미터로 총 1794제곱미터입니다. 교목 120주와 관목 7050주가 식재되어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됐으며 산책로와 잔디 광장도 마련돼 전 연령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옥포읍의 첫 번째 소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부족했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소디 시즌5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소소디는 소소하지만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디자인 마케팅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전통시장과 청년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소소디는 대구광역시와 KTNG 대구 경북본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주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실전 마케팅 경험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와룡시장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대명시장과 용산 종합큰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용산 종합큰시장에서 대상과 최우 수상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년에 용산 종합큰시장의 대상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볼베시장과 울레시장이 받으면 이 자체가 우리 달서의 큰 자랑감이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바탕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시즌5는 달서구의 월베신 시장에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20개 팀의 학생들은 전문가 교육과 선진시장 견학을 마친 뒤 점포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에 나섭니다. 참가자들은 점포 환경 개선부터 로고 디자인, 포장 패키지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까지 실제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며 2개월간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대식에서는 지난 시즌4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온정팀의 사례가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성공적인 결과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작년에 사실 제가 땀이 많은데 너무 힘들 정도로 시장 왔다 갔다 많이 거리고 사장님이랑 또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1위를 못한 건 아쉬우나 그래도 시장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이란 것이 답이 없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힘들었는데 마케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젊은 층이 시장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그리고 사장님들의 매출이 상승해야 시장이 활성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소소디가 그리고 참가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월배 시장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참가하게 돼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더 월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소디 시즌5의 결과는 오는 9월에 성과 발표 이후 박람회를 통해 공유되며 오수팀에는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의 내일을 밝히는 소소디. 젊은 아이디어와 상인의 노력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됩니다. 달성군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주민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지면 소재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시간 50분 가동 후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월요일 및 우천시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총 568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에는 물놀이용 조합놀이대 1기와 버켓형, 분사형 물놀이 시설 4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은 이용객의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관리인 및 안전요원 3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매일 상수도 직수 방식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또한 월 2회 수질 검사와 더불어 여과 및 자외선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며 개장 전후에는 매일 철저한 청소를 통해 위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이번 물놀이장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안겨주는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의 2026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주민투표가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구민 여러분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통학로 보행자 안전 펜스 설치, CCTV 설치 등 총 51개의 제안 사업 중 15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달서구청 종합민원실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투표가 가능하며 QR코드 접속이나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오는 18일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총 14억 7천만 원 이내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구민의 손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달성군은 지난 30일 구지면 창린의 거리와 창삼리 입구 교차로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창린의 거리와 창삼리 입구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창린의 거리에는 회전교차로 1곳과 고원식 횡단보도 4곳, 창삼리 입구에는 회전교차로 1곳과 고원식 횡단보도 2곳이 설치됐습니다. 두 교차로 모두 오후 5시에서 6시인 첨두 시간대의 교통량이 400여 대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기존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로 운전자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습니다. 창린의 거리는 신호 운영이 비효율적이었고 창삼리 입구의 경우 황색 전멸등만 설치된 비신호 교차로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진입 전 횡단보도 일부를 고원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진입 전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통섬을 중심에 두고 회전하도록 설계된 회전교차로의 구조는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도해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창리내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신호대기 시간이 없어져 운전이 한결 편해졌고 보행자들도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돼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창리내거리 주변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이 25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국제사회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세계 25개국 300여 명의 전 세계 사회복지 전문가가 대구에 모여 세대 간 협력의 다리 놓기, 인구 변화 속 사회복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주요 참가국인 한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제3세계 국가 등 개발 국가들이라는 점, 사회복지 외에도 교육, 보건, 법률 등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점, 이론적인 토론이 아닌 각국의 실제 사례를 다루는 실천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포럼과 차별성의 의의를 가졌습니다. 국제 행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열리지만 특별히 이번 행사는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라시아 포럼의 새로운 회장이 되면서 대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구에 계신 많은 복지 종사자들이 또 시민들이,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이 세계로 향해서 눈을 뜨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유라시아 포럼 개최를 통해 대구 지역의 사회복지를 전 세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제 원조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국내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국제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의 김석표 회장님이 유라시아 포럼의 회장으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처음 열리고 그것도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포럼은 25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변화, 정책, 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포럼에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전 세계 모두들의 고민이 함께 모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해야 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정책 포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포럼의 조직위원장인 김석표 대구 사회복지협의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차기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 특히 대구 지역의 복지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성당동, 감산동, 도련리동, 두루 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서구의 부족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 인프라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달서구의 등록 차량은 약 29만 대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공용주차장은 약 176개소,
9,127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달서구 자체 운영 공영 주차장은 노상 노회를 합쳐 118개소 4,380면입니다. 참고로 등록 차량이 약 22만 대인 수성구의 경우 자체 운영 공영 주차장이 225개소 6,719면으로 달서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의 공영 주차장은 176개소 중 83개소가 도면의 주차장으로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영 주차장 확정이 지지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와 유효부지 부족, 토지 소유자와의 난항 등으로 주차장 신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원동 수박사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비롯해 내 집 주차장 닫기, 공동주택 부실 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장 공유 사업, 공안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주차면허 확정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대안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공유 사업의 적극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총 20개소 669면의 공유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공유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 주차장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 주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형 주차장 모델의 확대 도입입니다. 민간 소유 토지를 일정 기간 임차하거나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인허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공안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은 그 시범 사례로 앞으로도 대상 지역과 협약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2025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그중 83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비효율성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 인프라 확정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은 공영 주차장 설치 및 공유 사업 투자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 참여 기반으로 주차장 정책 수립을 구축합니다. 주차장 공영 사업 설치는 더 이상 행정의 일방적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 체계, 소규모 주민 설명회,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주차 정책의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집행부 국무 여러분,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 문제를 볼 때 가슴이 아려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달서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뭉쳐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방식을 바꾸고 땅이 없으면 공유 구조를 만들고 갈등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의 결코 행정의 힘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민이 행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비로소 실현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보완책을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행정의 주민의 한 걸음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갑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아동 돌봄의 최일선 현장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달성군에는 총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01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을 넘어 방과 후 학습과 놀이, 정서적 안정과 보호를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2의 가정이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국비와 시비 지원 사업 외에도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중 종사자 수당 및 교통비, 방역소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출발하여 이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근 다함께 돌봄센터나 넓은 교실 등 정부 주도로 설립된 돌봄시설과 달리 여전히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운영자가 시설 설립과 초반 운영비 일부를 개인 부담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시설 유지 및 환경 개선 지원이 제한적이며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예산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시설 개선이 각 지자체의 재량과 정체적 의지에 좌우되면서 서비스 질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흥성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비를 전액 11호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전문기술의 인력의 재능 기부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참여형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롯데 웰푸드 및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설 개선 및 놀이공간 확충을 지원받아 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과 환경 정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센터별 노후와 상태,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지 보수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참여형 돌봄 환경 개선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롯데 웰푸드와 대전 교통공사의 사례처럼 다양한 주체의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키우는 성장의 터전입니다.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곧 달성군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2025 리딩 아티스트 작가와의 만남을 7월 12일 오후 2시 스페이스 하이브 1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2025 리딩 아티스트 전시는 지역 중견 작가 사인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스페이스 하이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서예, 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김희선, 이정, 심윤, 정지연 작가의 미발표 신작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4명의 작가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예술적 사유를 공유하며 관람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 희망자는 대구광역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40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얻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상기후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지구탐정단 가로세로 낱말 퀴즈, 업사이클링 올림픽, 양말목 팔찌 만들기, 환경지킴이 모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본관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문화예술 공연은 7월 19일 펀펀 얼룬 매직쇼, 8월 16일 사이언스 버블 매직쇼, 9월 20일 휘황찬란 클래식 공연이 사이언트리홀에서 개최되며 사전 예약 및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난희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민들의 과학문화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운영하는 체험형 놀이공간 상상과 창의마당이 큰 인기를 끌며 지역 아동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소식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흙놀이 도예, 오감 쿠킹, 원예 활동 등 창의적 체험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15회 운영에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참가율도 40%에 달합니다. 달서별 빅캠프 일대 다양한 아동 문화시설과 연계해 체험, 놀이,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점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정서 발달을 돕는 공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사용 지역을 기존 대구, 경산, 영천에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등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확대는 2023년 7월 대구, 경산, 영천이 먼저 어르신 무임교통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맞춰 경상북도 6개 지자체가 무임교통 사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9개 지자체는 대구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광역 통합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6월 25일 상호 이용 및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기존에 발급받은 통합 무임 교통카드로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을 이용해 인접지자체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교통카드는 현재 만 73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2028년까지 발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낮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비는 어르신의 주소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경제, 관광, 교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다사읍 달천리에서 박곡리까지 이어지는 약 1.7km 구간을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마친 소식입니다.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은 마을 인근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간으로 이번 사업은 보행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구간은 해랑교를 경유해 대구 서구와 북구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통행로로 통행량이 많고 중대형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달성군은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으며 과속 단속장 및 고환식 횡단보도, 교통안내 표지판,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는 오는 8월 초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다둥이 가족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인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군 관내 오토캠핑장인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낙동강 레포츠밸리 부지 오토캠핑장에서 카라반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지원합니다. 확대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회당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는 연 1회에서 연 2회, 회당 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가족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대구 2025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이 공동 승인한 G1 등급 국제대회로 올림픽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공식 경기입니다. 특히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통합되면서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명맥을 잇는 유일한 대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 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 캐나다, 인도, 대만, 중국, 일본 등 26개국에서 약 1,500명의 선수단과 지도자 3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가 참가합니다.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가치 공유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는 공인 품새, 자유 품새, 겨루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며
대학생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클럽팀도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대회는 승부를 넘어 각국 문화 교류와 청년 세대 간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막식은 7월 6일 오전 11시 계명대 성서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리며 신일희 총장이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대회사를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행사를 유치하며 매년 2천여 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대구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방문 유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성곡중학교가 6월 한 달간 2025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3회에 걸쳐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미래학교 4년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월 14일, 21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1에서 3학년 희망 학생 107명이 참여했습니다. 폭삭 공부했수다라는 부제로 학년별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마지막에는 성찰 활동을 통해 학습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는 오전 8시 오후 6시까지 도서실에서 진행됐으며 2시간 학습 후 20분 휴식의 반복 구조로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지도교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학습과 시간 관리를 돕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3회 모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돼 꾸준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캠프 후 작성한 소감문에서는 집에서는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캠프에서 다르게 느껴졌다. 10시간 넘게 공부한 자신이 뿌듯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권기범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여성축구단이 2025 대구 FC컵 대구사랑 축구리그 여성부 경기에서 우승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축구협회 주최 주관으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동구 여성축구단을 1대 0으로 꺾고 값진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강민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 안현찬 코치는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며 팀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2002년 창단된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여성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 문화 증진, 여성축구 저변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활동하며 대구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습은 매주 화목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배 축구장에서 진행됩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37일간 두류 워터파크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개장 이후 올해로 9년째를 맞는 두류 워터파크는 저렴한 이용 요금과 파도풀, 유수풀, 바디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춰 지난해에만 5만 5천여 명이 찾은 인기 시설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예약 인원 확대, 셀프 입장 시스템 도입, 햇볕 가림막 설치 등 편의성을 높였고
각종 공연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야외 매점, 피크닉존, 수유실,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 등 편의시설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개장을 앞두고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놀이시설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수상 안전요원 36명을 포함해 총 85명의 인력을 배치해 동시 수용인원 2,500명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7월 3일부터 1박 2일간 유가읍 호텔 아젤리아에서 청년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의 기초 소양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간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청년 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주체라며 이번 교육이 안정적인 정착과 변화 대응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3일 서울 S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로 구성된 건강매니저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낙상위험 평가 등 예방 중심의 맞춤형 검진과 상담을 예약제로 제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는 군민과 관내 사업장 근무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달성군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을 위한 건강정책을 선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